요거하고 쉴까 쉬자. 비누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비누라고 하는 건 셀 수 없지. 물질 명사라서 비누가 만들어진 형태, ball, 막대 형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ball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비누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즉 이건 뭐냐면 어떤 유형인데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bathroom sink라고 하는 욕실의 싱크대에 여기에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지. 뒤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과 얼굴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그 such and innocuous라고 하는 원래는 악이 없는 무해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의미인데 아마 책에는 재미없는 이라고 나온 것 같아. 재미없는도 있기는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평범한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아주 그냥 해가 없는 거니까 아주 하찮은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이건 다 괜찮다. 이 무해한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재미없는 아주 평범한 이 물체가 이 사물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 비누는 비누지 뭐. 이게 무슨 의미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여기에 있은 가주어 뒤에 투동사 원형이 진주어 유혹적이겠지만 뭐 하는 게 답하는 것이 not much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심지어 넌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란 의미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혹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even soap 심지어 비누도 inbody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body를 주는 거야.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거를 형체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구현하다 이런 의미 또는 구체화시키다 이게 inbody야. 근데 이거는 뭔가를 없는 거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게 뭔가 포함하다, 담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이게 심지어 비누도 포함할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rich, 풍부한, 상징. set of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어. 비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비누에 대해서 보는 게 조금 어려워. 뒤에 생각 한번 해봐. 뭐를? 특정한 브랜드의 비누를 한번 생각해봐. 생각했어? 그럼 본질적으로 비누라고 하는 것은 by itself, 본래 그 자체로서 비누는 뭐 하는 놈이야? 그 비누는 깨끗하게 씻기는 놈이지 뭐. 깨끗하게 씻는 놈이야. 우리 예전에 세제 기억나나? 세제할 때 그때 동사가 wash였나? clean이었나? 기억 안 나지? 서로 기억 안 나는 걸로. 거기 동사가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안 쓴 거 있었지. 그래서 implied object라고 해서 내가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그래서 그게 원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상황상 세제라고 하는 것은 세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세탁을 하는 걸로 보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비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목적어 왜 없나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거 당연히 비누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비누만큼이나 이 비누가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는 것이지. 그 본질 그 자체로서. 여기서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야?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려고. 그럼 무슨 상징성? 여기 상징성. 근데 체크한 건 별로 없지. 몇몇 아주 영리한 어떤 영리한 마케팅 그리고 포장 그리고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 이머시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지금 우리는 특정 브랜드를 한번 보자라고 했어서 그 브랜드가 immerse라고 하는 건 푹 담근다라는 거야. 결국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지. 뒤에 그 비누를 어디에다가 복잡한 세트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복잡한 메시지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걸 반대로 해석해도 괜찮아. 비누에 어떤 복잡한 메시지를 담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한 메시지인데? 환경, personal empowerment라고 하는 개인적인 원래는 empowerment가 권한 부여야.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권한이 개인한테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율권이라고 본 거야. 단계가 이렇게 돼. 이거 좀 이따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환경, 개인의 자율권, 진보적인 정치에 관한 메시지에 이 비누라고 하는 것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말 바꾸면 여기 이 비누에다가 여기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누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 괜찮아. 이거. 뒤쪽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환경, 자율권, 뭐 진보적인 정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것만 너희가 알면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뒤에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 이 브랜드의 웹사이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커미티드는 전념하는, 몰두하느냐. 어디에 전념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비누는 동물성 비누가 많이 있어. 동물성. 그래서 동물에서 뭔가를 이게 추출을 해내야 되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지 당연히. 그럼 식물성으로 바꾼다던가 하면 그 브랜드가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동물 보호와 그리고 환경에 그 안에 친환경 어떤 그 성분들을 넣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광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환경에도 뭔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 자율성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데 그러면 뒤에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확실한 의미들이 좀 나와. 비누 하나가 뭔 의미가 그렇게 많은가? 그럼 이것의 의미는 뒤에 브랜드를 구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줘. 비누를 가지고 단지 뭐보다 their faces라고 하는 그들의 얼굴을 씻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즉,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고객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자기가. 나는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비누를 쓰면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정치를 그들이 포용하고 있는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리더가 이끄는 어떤 방향성, 이게 정치인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진보주의 정치라고 했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도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인 거잖아. 그래서 뒤에 어떤 정치, 이 사람이 이 비누를 쓰고 있네? 이 사람은 뭔가 환경보호라던가 동물 권리라던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어떤 지지하는 세력하고도 좀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뒤로 보게 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거, 비누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뭘 통해서? 아주 영리한 마케팅과 포장과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 나의 모습,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체성이지. 지금 이런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하나 남았어. Personal Empowerment가 안 나왔어. 이 부분. 여기 환경에 관련된 것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요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친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Progressive Politics라고 하는 것도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개인의 자율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자율권이야. 내가 이 비누를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난 이걸 쓴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 주변에서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율권이 된 거야. 이 부분. 단어들의 쓰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야. 앞에 나와 있었던 작은 것, 일상적인 어떤 상품조차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고. tempt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이 이제 중심 내용이었지.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유혹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건 의미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tempting이라고 하는 ing 이렇게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유혹하고 있어. 이렇게 답하도록 이라는 것. 뒤쪽에 committed는 단어다. 이것도 전념하는 이라는 단어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없었지.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도 기본적인 것들은 너희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서 그 문장 안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그 문장이 전체 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 제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단어 당연히 외우고 문법 보고 중요했던 문장들은 한번 써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신 대비지.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은 이제 추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신문들은 너희도 좀 비슷하겠지만 선생님도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 요즘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 용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비교 심리학. 말 그대로 그냥 비교하는 거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 비교 심리학이 알아낸 게 있는데 포인팅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게 full blow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만개한, 활짝 핀 또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걸로 쓰여. 완전한 형태에서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 즉 인간에게 유일하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대. 그럼 인간과 다른 종들을 비교했겠지. 비교해봤더니만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다라는 거야. few를 썼으니까 거의 없다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few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아닌 종이 뭐뭐처럼 보이는 것은 거의 없대. 뭐뭐처럼 보이는 인간이 아닌 종은 거의 없대. 뭐처럼 보이는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아닌 종은 거의 없다는 거야. 특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따를 수 있어.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따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뒤에 유인원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친척, 유인원이라고 하는 뭐 오랑우탄, 침팬치 이러한 친척들은 그럴 수 없대. 따를 수 없대. 그리고 뒤에 우선 해석하고 볼게. 이거 무슨 말인지. 그리고 there is little evidence. 거의 증거도 없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뒤에 자발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 뒤에 other than our own. other than이라고 하는 것도 뭐뭐가 아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our own species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종,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가리키는 행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 즉 인간에게만 유일하고 독특한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정말 가리키지 않을까? 가리키거든? 선생님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간식 박스가 있어. 걔를 10년 동안 키웠더니만 내가 가면 이렇게 봐. 여기를 열어라. 이렇게 가리키거든. 가리키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거는 핵심적인 거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행위에서 좀 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 사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자, 여기부터 좀 볼게.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여기 한번 볼까? 이쪽부터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이나 어떤 팔이나 뭐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뭔가를 지칭하는 거지. 이쪽을 이렇게. 근데 이것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ull blown form이라고 하는 걸 쓴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거기까지 가면 완전한 의미를 갖춘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뭐 책상, 칠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행위인 거야. 그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행위인데 그러한 완전한 형태에서 포인팅을 보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쓴 거다. 이 쓴 게 이유가 있어. 이거 그냥 해석하는 거 아니야.
완벽한 아주 완전한 모습에서의 포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 가리키는 거는 다른 종도 있어. 다른 종들도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이야. 뒤를 보면 뒤에 특히나 여기서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우리가 뭔가를 가리켰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개들도 단순하게 뭔가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능력은 있는데 완전한 형태에서의 완벽한 형태에서의 뭔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개들도 없어.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그 비교되는 부분을 좀 얘기한 건 뭘 쓴 거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 유인원들 침팬지나 어떤 오랑우탄 같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도 없다는 거야. 결국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유전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뒤까지 봐야 돼. 뒤에 뒤쪽 내용 조금 더 가볼게. 이 사람이 의도한 바를 우리가 뭐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내가 이해한 거를 100% 다 너희한테 똑같이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분명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사회 인지적인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기반 시설이라고 하지. 인터넷, 전기, 물, 수도시설, 도로. 이게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 또는 기반, 토대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인간만이 사회인지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대. 그럼 사회인지적인 기반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 도움을 줄 거야? 협력적이고 여기 pro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친이란 말을 씁니다. 친사회적인.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여럿이 모이는 걸 사회적인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프로라는 말을 썼을 때 그걸 친사회적인이라고 보면 돼. 친환경적인이 뭐야? 환경을 우선시하고 환경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회인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gesture, 이 어떤 몸짓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좀 어렵네. 뒤에서부터 볼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냐면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종에서는 이 행위가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필수 요건인 거야. 이거. 그럼 이러한 것들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 사회인지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뭐냐면 인지적인 것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켰어. 그럼 그게 가리키는구나.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방향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사회 인지적인 토대와 기반이야. 좀 어렵지? 이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반이 필요해. 왜냐하면 뒤쪽에 가리키는 행위가 전제로 깔고 있는 게 협력적이고 뭔가 친사회적인 사람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인지적인 그러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를 인식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없으면 이걸 못하거든. 이 뒤에 나와 있는 걸.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뭘 제시하고 있냐면 암시하고 있냐면
새로운 영역, place라고 하는 건 장소를 볼 수도 있겠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뭘 찾을 거냐면 foundation, 똑같아. 어떤 토대나 근거, 인간의 언어의 토대나 근거를 이제 근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인간의 언어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영역,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구성, 언어적인 구조,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뭔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사회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래서 사회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봅시다. 뒤로 나온 거고. 뒤쪽.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글 쓴 사람한테 뭐라고 해. 이 사람 어렵게 썼으니까. 쉽게 쓰지 뭘. 그래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있어. 인지과학.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식적이고 지능적인 부분에서 뭐 연구하나 봐. 인지과학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 그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 주어가 나오고 뭐 동사가 나오고 인간의 발음 나오고 트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생겼지.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새롭게 알려준 내용이 있잖아. 포인팅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내용이 사회인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새로운 내용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인지과학에서 초점을 두고 연구했던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요거 본질,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디서? 우리의 능력에서. 어떤 능력? 뒤에 나와 있는 교감을 위한 능력. 뭘 교감할 건데? 우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지 뭐. 뒤에 뭘 통해서? 공유된 의도를 통해서. 이게 아마 지향점이라고 나온 것 같아. 해설에서는. 나쁘진 않거든. 그러니까 지향점은 어디로 나아갈 곳. 근데 intentional이라는 단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intentionality라는 의도. 그러니까 공유된 의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왜 썼어?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서로 같은 의도야. 나는 팔고 너는 사고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 상품을 뭐 사고 팝시다. 같은 의도를, 공유된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이 언어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앞에 포인팅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논리적인 언어의 구조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앞에가 전치사구로 나와 있잖아.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어. 동사 주어. deceptively라고 하는 것은 원래 deceptive라고 하는 것이 현혹시키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근데 이게 나를 속여서 정말 그게 진짜로 믿을 만큼의 의미야.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다. 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 너무 대단한 이런 느낌이야. 이게.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이 포인팅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이 행위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 능력. 이거 우리가 서로 공유된 의도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 거기 이 교환하는 거에 가장 중심에는 얘가 있어.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부분. 뒤에 즉 이거는 뭐냐면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must be mastered. 마스터가 돼야 돼. 익혀져야 돼. 뭐 하기 전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at all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라는 의미다. 전혀라는 의미 아니야. 언어가 조금이라도 학습이 될 수 있기 전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행동인 거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가리킨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여기에 사회인지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뭔가를 협력하고 친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말이 좀 어렵다, 이거. 끝인가? 뒤에 요약한 문장을 보면 포인팅,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어떤 마음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향성을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도 저 사람에게 나의 의도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서로 협력하겠다.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거야. 인간만 가지고 있어. 가리키는 행위 자체는 다른 종도 있지만 완벽한 형태에서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뒤에 공유된 어떤 의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이 언어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 precede가 앞서다라고 하는 거. 내용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 뒤에 문법적인 것들 한번 볼까?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 좀 많이 했었지. 전치사라고 하는 것 뒤에 명사성질을 쓰고 거기에 의미상 주어를 썼다라고 보는 게 구조상 합리적일 것 같아. 그래서 가리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의 증거야. 그래서 이 부분 동명사로 보고 보는 게 훨씬 좋겠다는 거. 그리고 뒤쪽에는 문법적으로 크게 체크한 거 없었고 여기도 크게 없었네. 내용적인 거에서 거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들.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고 나면 그냥 암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뒤쪽까지 다 됐었고, 우리는 세상으로 왔지. 어떤 상태로? 준비된 상태로. 뭐 할 준비?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로 세상에 왔어. 요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거야.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as we gain control, 통제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이제,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다룰 수 있지.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 몸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열망하게 돼. 뭔가를 갈망하게 돼. 뭐를? take part in,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게임과 어떤 과제에. 그런데 이 게임과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과 태스크를 하고 있다. 실제 이 게임하고 태스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게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유적인 대표적으로 쓴 것들이야. 지금 뒤에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일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처음에는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었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생긴 거야. 뒤쪽. 그 마음이 있었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르지. 이런 점에서 보면, 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에서 보면 뒤에 우리는 아주 어린 침팬치하고는 달라. 침팬치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그 먼 친척으로 보는 거야. 먼 친척. 그러니까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먼 친척으로 보는 건데, 그럼 얘랑 우리랑 똑같냐? 다르다는 거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얘기하려는 거야. 실험이 보여줬어. 침팬치는 이해하더라. 협력적인 어떤 과제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더라. 얘도 이해는 잘했어. 그런데 단지 bother to 동사원형, bother 다음에 뭘 쓰게 되면 굳이 애써 뭐뭐 하다라는 거야. 굳이 애써 참여하더라라는 거지. 만약 그 침팬치들이 알 수 있을 때에만 뭐를 얼마나 그들이 they're getting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침팬치로 보면 될까? 잠깐만 볼게. 단수로 보면 안 되겠지. 여기는 참여하는 걸 봐야겠네.
얼마나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결과? 그들의 어떤 getting a piece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가면 되겠다. 전치사 쓰고 명사 쓰고 뒤에 ing 쓰고 그 안에 의미상 주어 쓴 거야.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에서 소유격하고 목적을 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에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뒤에 과일 한 조각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만 참여하더라라는 거지. 다시 붙이면 그들은 단지 애써 참여하려고 했던 거는 만약 그들이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그 참여하는 모습이 뒤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때 그들이 과일 한 조각이나 다른 보상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침팬지와 인간은 달라. 침팬지는 뭔가 얻을 수 있을 때만 하겠지만 인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좀 있어. 인간의 모습을 뒤에서 언급하고 있지.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종종 함께 일해. 단지 뭘 위해서? 그것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설지 해석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 내 생각에는.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일하는 거 아니고 함께 일하는 거. 핵심은 일하는 게 즐거운 거 아니야. 함께가 중요한 거야. 여기선. 함께. 그래서 일하는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일을 함께 하는 것은 그거 자체의 즐거움. 일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실험이 보여준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 협력하는 거지, 협동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 뒤로 이후에 이 실험을 한 이후에 봤더니만 이 아이들이 좀 더 관대하더라라는 거야. generous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대한, 아낌없이 베푸는, 어디에서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treat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는 뭐 간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실험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준 간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대하더라. 너 먹어 먼저. 이런 거 나오겠지. 침팬지는 내 거야 그냥. 내가 가지는 것들 보상 내 거니까. 마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들을 더 나은 기분에 놓은 것처럼, 즉 더 함께 일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기분 좋게, 더 기분 좋은 것을 만들어준 것처럼 약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쪽 마지막 부분. willingness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 뭐 의지라고 가끔 해석하기도 해. 뭐뭐일 것 같지는 않아. it 나오고 that 나오고 가주어진 조어야. 뒤에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더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 더 기꺼이 공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단지 이 결과인 것 같지는 않아. 뭐의 결과? 뒤에 거를 배운 것의 결과인 것 같지는 않아. 뭘 배웠는데 그들이 뭔가를 지불해야 돼. 갚아야 돼.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돼 라는 것을 학습했다. 이 학습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앞에 아닌 것 같아. but 하지만 이거다라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방식, 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뒤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거야. 뒤에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경험? 형성한 경험. 뭐를? 우리의 두뇌의 발달을 형성한 그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겠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갑자기 두뇌가 나오면 좀 이상하겠지만
두뇌가 발달하지. 두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 또는 어른이 됐을 때 두뇌라고 하는 건 점점 발달을 할 거야. 그런데 그 두뇌가 발달하는 것, 이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을 하게 되겠지. 이 경험이 결국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본다면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함께 일하는 그런 경험이 되겠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크게 영향을 받는 거야.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관찰한 게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이 단지 도움만 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것에 도움만 주는 건 아니야.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방하는 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관찰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관찰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보면은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온 게 있었지. 사람들이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을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자체를. 뒤에 큰 틀을 한번 다시 보자. 태어날 때 우리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뭔가 나의 이제 의지가 생기면 당연히 참여를 하려고 그래.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만 침팬치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 우리의 먼 친척격인 이 침팬치들은 인간과는 좀 달라. 얘네는 그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거고 그럼 인간은 릴레이션십을 시작할 준비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만 아이들이 함께 일한 것, 이 실험을 했었고 함께 뭔가 협동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봤더니 아이들이 이 간식을 준 거를 놓고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더라라는 거지. 마치 기분이 더 좋아진 것처럼. 여기에 mood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여기 feel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아마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좀 해줬어. 뒤쪽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그럼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뭔가 규칙을 배운 건가? 함께하면 꼭 뭔가를 제공해야 돼라는 거? 그거 아니고 우리가 뒤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두뇌가 발달하거든. 그럼 두뇌가 발달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인지적인 발달이 먼저 일어나. 인지적인 발달. 함께 일하는 걸 통해서 함께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아 이제 뭘 해야겠구나라는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달을 하는 것은 감성적인 발달도 일어난다는 거야. 요 뒤에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요곡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인지적인 발달과 감성적인 발달 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게 되는 것들. 이 부분.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또 이런 거지. 어린아이가 발달을 한다,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인 거지. 인간이 커나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성장하고 사회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또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거는 함께 해야 돼. working together. 결국 소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 요약이 어떻게 있나 한번 보자. 어린 침팬치는 협력을 하지. 근데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야.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지. 함께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을 끌어낼 것인데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더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해. 감정적인 거. 그리고 좀 더 charitable, 뭔가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17강의 3번. 문법적인 것 좀 볼까?
be keen to 동사원형은 하나의 표현이야. 뭐뭐를 갈망하다라고 하는 거. 갈망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eager이라는 단어도 있지. be eager to 동사원형.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을 것 같고 both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ing하고 to 동사원형 다 쓴다. I ain't so that, taking so 괜찮은 거야. 애써 굳이 뭐뭐 하다야. 애써 굳이 뭐뭐 하다. 그리고 result in이라 것하고 from하고는 좀 다르지. in은 결과고 from은 원인.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 때문에 in을 써야 되는 거.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뒤에는 문법 없었고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앞에 이시 가주어 뒤에가 진주어 unlikely라고 하는 것은 얘는 형용사로 쓰여지는 부분 나머지는 크게 없었네. 4번 내용을 볼게. 4번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 관한 내용이야. 합리적 행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뒤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다도 있고 주장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어떤 사람의 결정,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engage in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도적인 행동에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의도적인 행동에 또는 목적이 있는 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뒤에 뭐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즉 몇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지. 그리고 이 몇 가지 요인들 중에 일부는 situational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mediated. mediate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서 약간 좀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조정이 됩니다. 뭐에 의해?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reason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추론하다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그래서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이성적으로 생각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보려는 거야.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에 참여하겠지. 그러면 그 행동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겠지. 그럼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건데 그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게 된 거. 무법적이니까 좀 이따 보고. At the core, 그 핵심에는 이 이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is가 동사고 idea가 주어야. 지금 전치사 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의 자리가 도치가 된 부분이다.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건데 부사구의 형태가 띄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좀 바꾸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 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뒤에 길게 딸려오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대. 그 이론의 핵심에는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 이 생각이 뭔가 봤더니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 이거지. 사람들이 참여할 때 engage는 참여하다야. 주어진 어떤 행동. 여기서 given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또는 어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게 어떤 행동에 이렇게 봐도 괜찮아. 어떤 행동에 참여를 할 때 그것은 뒤에 것 때문이다 라는 거지. 뭐 때문에? 그들이 형성했기 때문이다. 의도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형성했기 때문이고 또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뭐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뭐 하겠다는 결정, 그 의도를 actualize,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어떤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들이 참 어렵게 썼어.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러잖아. 야, 저거 분명히 뭐 생각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 라고 하지만, 야, 그게 아니라 뭔가 너가 생각한 게 있고 너의 의도가 지금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 참여를 했다, 이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먼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좀 보여줄 거야, 이게 전체적인 거. 지금 좀 애매하면 미리 봅시다, 이거 그냥 뭐 뒤에. 자, 원래는 요 합리적 요 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이런 거야. 행동을 했어. 그럼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겠지. 행동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 의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태도, 우리의 개인적인 거.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 subjective norms라고 하는 주관적인 규범이라는 건데,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요게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달라. 요거는 이제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것에서 나온 자료를 좀 가져왔어. 그러니까 행동은 의도가 있고,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것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요인이 있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상황적인 거,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개인적인 거,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야. 결국 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유, 요게 요인.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많은 우리의 행동의 많은 부분은 can be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질 수 있지. 뭐라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머릿속에서 추론이 이루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동이야. 합리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요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제안한 거, 말한 건 뭐냐면, 주장한 부분은 행동 의도, 행동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받는다.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그럼 그 두 개의 요인이 뭐냐면 attitude toward an action,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 우리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정도로 봐주면 돼. 태도라는 건. 그리고 규범적인 어떤 요소.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규범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는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신념과 믿음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 결과에 대해. 어떤 결과? 어떤 행동을 행하는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의도가 있고, 의도에는 두 개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어. 하나는 태도, 하나는 규범. 그런데 이 태도라고 하는 걸 먼저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개인적인 태도, 성향,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belief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뭔가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려. 그럼 그 쓰레기를 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념 같은 것들이 있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태도가 있을 거고, 뒤로 normative component라고 하는 규범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었던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그건 또 뭐에 관한 거냐? 이 valued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이라는 거야. 소중히 여겨지는 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보면 된다. 그냥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기대하는가? 여기 하도록 기대하는 것,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딱 봤을 때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하는 거.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하는 거. 결국 나의 생각, 뭐 어떤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적인 요인들이 나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normative component라고 하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길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건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건 내 마음이겠지만 원래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래서 normative componen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몇몇 어떤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의존하게 되지. 우리의 태도, 어떤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또 다른 행동에 있어서 오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의존하게 되지. 규범적인 요인에 의존하게 될 거야. 규범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신경 쓰겠지. 뒤에 뭐를 위해서? Guidance on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내 지침을 위해서 규범적인 이 요소에 좀 더 많이 의존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약문이 좀 잘 나와 있어. 보면 Theory of Reasonable Action이라고 하는 합리적 행동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결과냐? 이성적인 어떤 결정, 즉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나온 거다. 뒤에 우리의 미리 형성된 어떤 행동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 즉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게 있더라. 그게 뭐야? Belief about the outcomes of the behavior.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expectations of valued others라고 하는 소중한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이 두 가지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보여줬었던 행동은 의도에 영향을 받고 의도는 태도와 subjective norms인데 요거 좀 이게 이제 원래 나와 있는 거거든. 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subjective norms라고 하는 주관적인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왜 주관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규범은 객관적인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앞에 뭐라고 했냐면 소중한 타인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은 우리 거거든. 주관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 norms라고 하는 거에 subjective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야.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 그럼 크게 다시 보면 여기에 요 상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규범이지, 규범. 뒤에 거랑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 이 의도를 가진 거, 목적이 있는 행동이면 결국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게 뭐야? 상황적인 거, 규범, 사회적인 규범적인 어떤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나와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태도가 되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비슷한 구조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여기는 의도라고 하는 건데, 행동 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의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에서 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규범적인 거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야. 말들을 참 복잡하게 써. 문법 한번 봅시다. 여기에 of which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of which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거. 비동사 있고 주어 있고 비동사에 보충하는 말. 괜찮지? which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factors라고 하는 거를 이어가서 좀 받아주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여기 idea하고 that은 동격이라고 하는 부분. 앞쪽에 나와 있는 생각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거였고. 그리고 동격의 접사.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했지. 앞에 있는 명사, 의도, 앞으로 뭔가를 할 거야. 그래서 투동사 원형하고 잘 연결이 되고 뒤에 that도 역시나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다. belief라고 하는 것하고 that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valued는 형용사로 봐. INGPP라고 신경 쓰지 말고 value, 소중한이라고 하는 거. 형용사 썼고 뒤에 명사 써주는 부분이고 뒤로 보면 do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리고 about에 대한 목적어 자리지. 그럼 여기는 명사 성질과 뒤에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 what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연 설명인데 아까 설명 안 했지? 소중한 사람들, 즉 누가 있냐? 이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없었고 다 됐고